안녕하세요. 얼렁뚱땅 코딩 조립서의 루피쌤입니다. 오늘은 SW 코딩 자격 2급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SW 코딩 자격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컴퓨터적 사고력 기반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격 시험입니다. 그리고 얘는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증이 아니라 이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2급의 문제는 상급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급과 상급은 동일하게 45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어 있는데요. 시험은 엔트리나 스크래치 그 둘 중에 하나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2급과 상급과 다른 점은 우선은 문제 해결 능력, 이 부분은 똑같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상급은 문제 해결 능력이 우리가 총 3문제로 되어 있고 알고리즘이 2문제로 되어 있다면 2급은 문제 해결, 이 사고력과 문제 해결 부분이 2문제로 되어 있고요. 알고리즘 부분이 1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문제지만 여기는 2문제와 1문제에서 총 3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급은 기본 프로그래밍 이 문제가 5문항으로 지금 출제가 되는데 2급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이 부분이 총 5문제 똑같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상급은 이렇게 해서 10문제로 끝나는데 2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했을 때 총 8문제가 되죠. 피지컬 컴퓨팅 이해에서 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지컬을 이용해서 보드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고요. 피지컬 문제에서는 이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보드에서 사용하는 센서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 2급도 SW 코딩 자격 2급도 마찬가지로 수험 번호와 성명을 적어 놓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시험지를 시험이 끝나면 꼭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미제출하면 실격 처리가 돼요. 그리고 시험을 입시를 한 다음에는 퇴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벌써 갔다 오셨어야 되는 거고요. 전화기나 뒷석 카메라 이런 거를 갖고 갈 일은 없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전자기기는 전부 다 꺼놓고 가방에 넣어 놓으신다거나 휴대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이 정답 파일은 어디에 있냐면 바탕화면에 SW 2급이잖아요. SW2-시험이라는 폴더 안에 있고요. 그 폴더 안에 있는 이 수험번호와 성명이 있어요. 이 수험번호와 성명을 해당하는 자기 수험번호와 성명을 이름을 입력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이거를 감독관한테 제출을 하고 가시면 돼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적 사고와 문제 해결 이 문제는 총 2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있는 걸 처음부터 다 이해를 하고 나서 문제를 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선은 위에 있는 거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서와 민영이가 TV 편성표를 보면서 대화하고 있었대요. 이렇게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문제는 이 부분이니까 문제를 좀 볼게요. 예서가 수업 준비를 위해서 수첩에 기록해둔 목록은 TV 편성표 중에서 무엇인가? 무슨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가와 모와 모. 가와 어떤 것과 라 총 3가지인가 봐요. 프로그램이며 이는 수많은 자료들 중에서 선별을 한 거예요. 예서가. 그죠? 선별하여 가공된 뭐라고 합니다. 가공된 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2개를 보기를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서가 준비한 게 수업 준비를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이 뭔지를 좀 보면 되겠죠? 예서가 한 말만 좀 볼게요. 예서. 내일 학교에서
미래의 인공지능과 직업이라는 내용으로 수업을 한다 하셨어. 자, 이거 봐. 내가 내일 수업 준비 위해 보려고 수첩에 적어놓은 프로그램들이야. 빨리 리모컨 줘봐. TV를 보고 있는데 예서가 내일 학교에서 미래의 인공지능과 직업이라는 내용으로 수업을 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수첩에 적어 갖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TV 편성표를 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직업들을 좀 찾아보면 되겠죠. 드라마와 좋은 날 아니겠죠. 뉴스 아니에요. 뉴스 아니고요. 예능 아니겠죠. 야구 중계 아니죠. 얘는 스포츠니까. 토론, 인공지능 윤리 맞죠. 음악 투데이, 영화 추천 아니죠. 뉴스, 영화, 여행 아니죠. 추억의 만화 아닙니다. 생활 정보, 대청소 아니겠죠. 다큐멘터리 인공지능과 사라질 직업들 인공지능 들어갔으니까 나 맞겠죠.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큐멘터리 AI 스피커 인공지능 맞죠. 인터뷰 탑 경제 100피플 이것도 아니겠죠. 경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라 중에서 인공지능, 그 다음 두 번째 인공지능,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문제겠죠. 그러면 1번에 대한 정답은 인공지능과 사라질 직업들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는 수많은 자료들 중에서 선별하여 가공된 뭐라고 합니다. 그럼 또 한번 볼게요. 위에 자료와 정보라는 지금 자료가 있어요. 자료는 조사나 관찰 및 수집을 통해 모은 데이터의 값이나 내용들이며 이거는 예서가 이 TV 편성표를 보고서 열심히 모아놓은 자료지요. 정보는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특정한 목적으로 그 자료를 의미 있게 가공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 문제 보시면 가공된 뭐라고 했지요? 가공된 뭐죠? 정보입니다. 정보. 그래서 이 문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문제만 잘 읽어보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은 나고 2번은 뭐죠? 정보입니다. 정보. 그러면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이 답을 어디다 적어야 하냐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SWE 시험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런 수험번호 성명이 나와요. 거기에는 각각의 수험번호와 이름을 적어줘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한글 파일이 있습니다. 이 한글 파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에다가 정답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수험번호와 성명 당연히 적으셔야 되는 거고요. 1번 문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나였죠. 나. 그리고 2번 문제에는 정보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유리는 수영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렇죠? 서유리는 수영을 배운대요. 그럼 문제를 볼게요. 초등학교 3학년인 서유리가 등록할 수 있는 수업은 무슨 반이고 몇 교시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슨 반에 몇 교시냐? 무슨 반이냐면 C, B, C, A, B, C 중에 하나일 거고요. 교시는 1, 2, 3교시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은 수영 수업을 하는데 서유리의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서유리는 작년에 팔을 다쳤대요. 그래서 깁스안이라고 자유형 꺾기를 배우다가 그만두고 말았답니다. 처음이 아니란 얘기죠. 상담해 보니까 기초반은 안 들어가도 된대요. 자유형 꺾기까지 배우다가 그만둔 거니까 안 들어가도 되고 기초반은 안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 수준의 수강을 하라고 합니다. 기초반 말고 기초반 다음 반을 지금 수강하라고 했어요. 근데 서유리는 화요일과 목요일은 다른 수업하고 시간이 겹쳐서 들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어놓고 1교시는 7세 이하의 유아만 수강할 수 있어요. 1교시는 됐어요. 우리는 3학년이니까. 2교시와 3교시는 8세에서 13세 초등학생만. 네, 서유리는 3학년이니까
2교시 들을 수 있죠. 2교시, 3교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반은 월수, 금반하고 화목반. 어차피 화목은 못 들어요. 화목은 못 듣고 월수, 금반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A반은 기초반이라고 합니다. 기초반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초반 A는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A는 지워져 있네요. 그러면 A반 기초 다음이 뭐냐? 초급반이에요. 초급반 여기. 그러면 초급반이 뭔지 찾아보면 되겠죠. B, B, B. 3교시에는 B가 없어요. 화목에 있었죠. B, 월, 수, 금.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은 어떤 겁니까? B반이에요. 그럼 몇 교시입니까? B반이 2교시에 있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차근차근 보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얘 역시 문제를 다 풀었으면 한글 파일을 실행하셔서 정답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월, 수, 금 반이죠. 월, 수, 금. 아니고 무슨 교시? 2교시였습니다. 2교시 문제가 맞는지 한번 볼게요. 월수금반 맞죠? 월수금반 2교시 맞죠? 그러면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요네 반 알고리즘 문제예요. 알고리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총 축구 경기예요. 축구 경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입니다. 알고리즘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순차적으로 풀면 좋을까? 처음에는 뭘 하지? 그 다음엔 뭐 해야 되지? 이런 거를 알고리즘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총 8개 중에 우리가 몇 가지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알아야 돼요. 5가지나 여기다 채워야 되는데 총 8개를 내가 알고 있으면 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 8개 중에서 필요한 것만 놔두고 다른 거는 지워놓는 겁니다. 그래야 좀 이해하기가 편해요. 청팀과 백팀으로 나눈다 되어 있죠. 필요 없죠. 그 아래쪽 보겠습니다. 5점이 된 팀이 있는가? 5점이 된 팀이 있는가? 아래 보겠습니다. 게임을 종료한다. 게임을 종료한다. 그러면 얘를 이제 채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민원의 반은 체육 시간에 팀을 나누어서 축구 게임을 했다고 해요. 청팀과 백팀으로 나눴습니다. 처리하는 부분이죠. 사각형.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청팀의 점수가 1점이 올라간대요. 갑자기 쓸데없이 청팀의 점수 1점 올릴 수가 없겠죠. 얘는 아니죠. 청팀과 백팀을 나눴는데 골을 넣었는가? 동그라미 이렇게 물음표가 붙은 거는 비교문이에요. 비교문은 이 비교문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마와 바도 아니죠. 그러면 이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요 부분에서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청팀과 백팀을 나눈 다음에 백팀의 점수가 1점이 올라간다. 말이 아니죠. 말이 안 되죠. 뭐 팀을 나눴는데 갑자기 1점을 올려? 아니죠. 청팀과 백팀을 나눈다. 뭐 한다고 그랬죠? 축구 경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가 되겠네요. 축구를 한다겠죠. 그러면 이제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 우리가 조건이 붙는 거 몇 개 있다고 그랬죠? 2개 있다고 그랬죠.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골을 넣었는가? 백팀인가? 어떤 게 더 맞을까요? 골을 넣었니? 100팀이니? 어떤 게 더 맞는 말일까요? 여기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골을 넣었습니까? 100팀입니까?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비교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교문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골을 넣었는가? 100팀이야?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면 100팀이야? 골을 넣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알아둬야 되는 거는 여기에서 거짓으로 올라가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뭐가 아니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면 뭐가 아니야. 여기에서 골을 넣었어?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요 말하고 어울릴 거를 여기다 넣어주셔야 돼요. 100팀인가? 아닌데 나 청팀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100팀인가? 아니 나 청팀인데 축구를 한다. 아니 축구를 한다는 거는 말이 이상하지 않지만 내가 100팀인데 축구를 해요?
청팀이면 축구를 하면 안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골을 넣었는가? 골을 못 넣었어요. 골을 못 넣었으니까 다시 축구 경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축구를 한다라는 거는 축구 경기를 실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축구 경기를 실행한다. 처리예요. 처리. 그러기 때문에 여기 와야 되는 이 조건문은 100팀인가 보다는 골을 넣었는가가 더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입니다. 마. 골을 넣었는가? 못 넣었어. 그래. 그러면 축구를 다시 경기를 시작해. 100팀이야? 아니 나 1000팀인데? 그러면 축구를 경기를 시작해. 그러면 100팀이면 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골을 넣었는가? 골을 넣었어. 그럼 골을 넣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수를 줘야 되죠.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1번과 7번에. 그쵸? 가와 4에 있죠. 그러면 이 두 개가 1000팀 점수를 올리고 100팀 점수가 올린다는 거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을까? 딱 하나 있죠. 100팀인가? 그러면 바가 들어와야겠죠. 100팀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이라면 100팀이에요. 100팀이 골을 넣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0팀의 점수를 올려야 되니까 여기가 4가 들어오는 거고, 아니야 나 100팀 아닌데? 그러면 1000팀의 점수를 올려야 되니까 가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조건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왔을 때 이 물음표가 붙어가지고 이거 조건문인데 정확하게 알았는데 왜 얘가 두 개인 거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이렇게 헷갈렸을 때는 요 조건의 참과 거짓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만약에 골을 넣었는가 이렇게 들어왔으면 골을 넣었어. 골을 넣었는데 누가 넣었어? 근데 요 위에 100팀인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사실 여기에 바와 마가 바뀌어도 요 부분에서는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이상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 축구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SW 코딩 자격 2급 1과목과 2과목을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 문제는 각각 10점씩이에요. 그러면 총 30점이 되겠죠? 그러면 100점 중에 우리가 70점을 맞으면 되기 때문에 만약 이 세 문제를 잘 푸셨다면 다음 문제에서 40점만 더 취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이 더 쉽다, 알고리즘 부분이 더 쉽다, 혹은 문제 해결이 더 쉽다, 코딩이 더 쉽다, 피지컬이 더 쉽다, 내가 더 쉬운 부분을 문제를 더 빨리 풀어보셔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그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여기에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코딩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